안녕하세요. 임진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하는 현실적인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오버뷰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데이터에 대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지 등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훑어보면서 저와 함께 긴 시간을 달려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을 실무 단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어떤 팁이 있나?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실무자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브리핑하고 이러한 다양한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해서 생각해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핵심 기법은 비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트럼에 따라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저희처럼 시계열적으로 판매 데이터가 중요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한다거나 혹은 전월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비교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것과 바로 전월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전혀 다른 데이터 분석의 뷰를 가지게 됩니다. 전년 동월과의 비교는 전년 동월 대비 올해의 동월에 과연 얼마나 매출이 성장했는가, 이 말은 전년 동월에 우리가 했던 작년 동월에 예를 들어서 저희처럼 시즈널리티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매출 급락이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매출에 대한 분석은 전월과 비교하는 것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것이 훨씬 리즈너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행을 가시는 7, 8월과 9월은 그 자체로 의미가 다르겠죠. 바꿔 얘기하면 전월과 비교한다는 것은 매출이나 혹은 비용처럼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전월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 어떤 개발적으로 피처를 냈다거나 혹은 프로덕트에서 개선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프로덕트가 어떻게 개선되어서 CR, 컨버전 레이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단지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전년 동월 대비 현재가 너무나 많은 프로덕트의 개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월과 비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코홀트 간 비교 등 해석이 어려운 비교 분석까지 다양한 비교 분석 방식이 존재하고요. 이 비교 분석을 어떻게 때에 따라 맞춰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의 1번 꿀팁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비교를 어떤 비교를 어느 데이터에다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좋은 데이터 분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사실 이것은 제가 데이터 시각화 단계에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만 남겨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요즘은 데이터가 없어서 분석을 하지 못하거나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요즘은 데이터가 자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데이터는 너무나 많고 그 데이터 사이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 사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가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내가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추려내는 눈이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략적인 인사이트와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바라보는 뷰와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상식적인 수준 대비 해당 지표가 어느 정도나 상회하고 있는지 혹은 하회하고 있는지 혹은 경쟁사 대비 해당 지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만 이 지표가 잘 되고 있구나 혹은 안 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툴에 대해서 익숙해져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데이터 분석 처음 강의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에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툴들이 정말 다양화되고 있고 그것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쉽게 여러분들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그와 같이 데이터 분석은 정말 많은 툴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빠르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큰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의 툴 역시 다양한데요. 데이터를 마이닝하게 해주는 파이썬이나 혹은 R과 같은 개발 언어에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SQL 혹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까지 다양한 데이터 관련된 툴이 있고 이와 같은 툴들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순간 데이터 분석이 결코 어려운 과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다음은 숫자의 앞뒤가 맞는지 보아라 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주니어일 때는 사실은 SQL로 데이터를 뽑아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클렌징 할지 이것에 대해 굉장히 집중하기 마련인데요. 조금 시니어 단계에 이르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숫자의 앞뒤가 맞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데이터에 있어서 하이레벨 뷰에서 데이터를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바로 이 숫자의 앞뒤를 맞춰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숫자를 한번 보죠. 2017년과 2018년에 A라는 회사의 객단가, 유저당 연간 구매 수, 그리고 구매 유저 수, MAU, 컨버전 레이트,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매출까지 다양한 데이터가 한 개의 테이블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왜 뽑았을까요? 이 회사에서 2017년 대비 2018년에 어떠한 지표들이 성장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싶었던 거겠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다른 지표와는 다르게 한 개의 지표만은 도출이 가능합니다. 매출이죠. 매출은 당연하게도 구매 유저 수, 유저 한 명이 연간 구매하는 횟수 그리고 그것의 객단가를 곱하면 몇 명의 유저가 1년에 몇 개를 구매하고 그 구매가 각각 얼마냐를 곱하면 당연히 그 회사의 매출이 나오겠죠. 한번 곱해볼까요? 여기 2018년도의 데이터를 보시면 객단가가 110이고 유저가 연간 구매하는 구매 횟수가 1.2회 그리고 구매 유저 수가 16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세 개의 수를 곱해보면 2112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연매출인 2200과 사뭇 다르죠. 이 경우는 데이터를 각각 추출해오는 추출 방식이 서로 달라서였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앞뒤를 맞춰본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연매출이라고 하고 있는 이 핵심 지표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라는 관점을 잊지 않고 혹시 이 데이터들을 맞춰보았을 때 최종적으로 연매출이 도출되는가 라고 하고 있는 데이터라는 전체의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은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실무자 입장에선 객단가도 따로 뽑고 연간 구매수도 따로 뽑고 구매 유저 수도 따로 뽑아요. 그러다 보니 최종적으로 뽑아놓은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이 각각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아주 미묘하게 다른 몇 가지의 가정만으로 최종적인 연매출과는 전혀 다른 뷰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면 사실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담당자가 뽑은 데이터 전체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 당연한 다웃을 가지게 됩니다. 데이터의 핵심은 신뢰도입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데이터인 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데이터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갖고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데이터의 신뢰도가 흔들리지 않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의 앞뒤를 맞춰 보았을 때 그 앞뒤 간에 서로 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속성을 이해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비즈니스에서 직접 다루게 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속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수록 빠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데이터 속성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봤어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데이터 속성이 있고 그 속성에 따라서 여러분은 서로 다른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야 된다는 점 미리 알고 가시고요. 첫 번째로는 회계 재무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쿠폰, 적립금, 매출, 수익 등 다양한 돈에 관련된 데이터는 모두 재무나 회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있고 또한 어느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값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단순히 데이터의 등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 바꿔 얘기하면 매출이 얼마가 났고 수익이 얼마가 났고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얼마의 돈을 벌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아야만 회사 전체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트래픽입니다. 사실 이 트래픽이 정말 많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첫 단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인데요. 뭐 MAU, WAU, DA 중에 다양한 트래픽 관련된 데이터는 사실은 정말 쉽게 부풀려질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트래픽 관련된 데이터를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툴을 통해서 어떻게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부풀려질 수 있는 만큼 트래픽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자칫 오판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트래픽이라는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측정되었는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 자체가 무엇인지 꼭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저의 행동 패턴을 다루는 유저 데이터입니다. 유저의 행동 패턴은 정말 알기 어려운 데이터예요. 어떻게 측정할지,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유저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다양한 회사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트래킹하고 있고 그것들을 DB에 쌓아가고 있지만 그 측정 방법 자체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는 유저를 어떻게 보겠다라는 뷰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유저의 행동 데이터를 보실 때는 꼭 어떻게 측정할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이미 되었는지에 대한 뷰를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양한 데이터의 원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는 이미 데이터가 DB에 존재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DB에 있고 SQL로 이를 추출해서 볼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행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DB에 자동적으로 쌓인 데이터도 있지만 직접 여러분께서 표본 추출을 해서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는 무엇인가 라는 접근입니다. 지금 내가 DB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 DB로만 나는 데이터 분석을 해야겠다 라는 어프로치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정확하게는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가, 정말 본질적인 접근인데요. 이러한 본질에 대한 어프로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꼭 DB에 있는 정보만이 다가 아니라 뭐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혹은 FGI를 통해서 유저의 생소리를 듣는다거나 혹은 외부 통계 자료를 찾는다거나 하는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고객의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외부 데이터가 내부에 있는 잘 클렌징된 DB에 있는 데이터와 결합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보다 깊이 있는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현실적인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